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78포인트, 0.79% 상승한 2139.23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2% 오른 663.3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홍콩 시위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마찰 확대 등 불확실성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이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둘러싼 부정적인 보도로 나스닥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파월 의장 현지 시간 13일 미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해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 금리 동결 그리고 유연한 통화 정책을 시사했고요. 또 일부에서 제기된 증시 버블 논란을 잠재우는 발언을 내놓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미 증시는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또 이에 더해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졌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우리 이러한 영향으로 통해서 우리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닥터광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볼게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도 그렇게 커다란 변동폭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조용하게 아무래도 수능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 개인도 팔았고요. 외국인은 2천억 원 이상 순매도 우위를 보여줬지만 기관은 또 동시효과 상황에서 쭉 올려주면서 2천억 원 이상의 상승 매수 우위를 또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이 1시간 늦게 시작했죠. 오늘 아마 수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이번에 수능을 보실 수험생 모든 분들이 다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지금 시장은 우리 과유불급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좋지 않다는 뜻인데 무슨 소리냐 한다면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수가 올라가는 그 경제 성장이 좋다는 뜻이냐 물어본다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한다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 경제 성장률의 전망을 본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이 2%대에서 1%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 나와준 분이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곳만 올라가고 규제 완화된 곳을 제외한다 한다면은 부동산이 대부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짓지 않겠다라고 발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이 발생한 곳은 오르지만 실질적으로 올라야 되는 곳은 더 빠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대한민국의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지가 않은데 그럼 시장 왜 올라가냐? 그걸 바로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S&P 500 지수를 보시면은 양봉을 띄우면서 모든 매물대를 돌파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다우존스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봉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우상향세,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볼 수 있겠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국인, 실제 미국 지수의 상승에 따라 국내 증시가 따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증시가 올라간다고 우리가 그냥 막 갔다가 고점에 있는 종목들 또는 우상향의 종목들 지금 막 찍을 때가 아니라 저점에서 진짜 출발하는 저점에서 이제 출발하는 진짜 강한 종목, 진짜 센 종목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 올라가는 어쩔 수 없이 상승이 나와줬던 고점인 종목이 아니라 저점에서부터 시장과 함께 상승세를 만들어주는
정배열을 만들면서 우상향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종목이 내 계좌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면 종목들 오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코스닥은 어떨까요? 닥동환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이요. 개인과 기관이 또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일단 딱 살펴보면은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3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OTT 관련해서 또 스튜디오 드래곤도 4.92% 상승하면서 또 지수를 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오늘 조금 이제 혼조세가 짙어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맞아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던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당장 이제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상당히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그 증시와 부합되지 않았었던 점은 셀트리온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 증시는 오늘 오후장까지 쭉 계속해서 지금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음봉을 유지를 하다가 겨우 이제 막판에 좀 동시호가 구간까지 끌고 일으키면서 조금 이제 강박 구간에서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이제 7월 달하고 8월 달 당시 때 우리나라 코스닥 증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8월 초부터 저가 구간부터 지금 어느 정도 엘리어트 파동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5파의 거의 이제 고점 구간까지 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675포인트 구간에서 지금 조정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좀 어떤 극적인 이 상승세가 연출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단기적인 추세 이탈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시청자분들이 염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증시가 변곡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와 좀 해외 증시 같은 경우,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상황들이 다르죠. 미국 증시는 지금 2008년부터 계속해서 10년이 넘도록 우상향을 해주면서 계속되는 증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 종목이나 사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증시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굉장히 대외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 변동성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 가지고 잡아야 되는 종목, 때에 따라 가지고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다르거든요. 지금 이 증시 변곡의 순간 속에서 상한가가 갈 종목은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바로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상한가가 갈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보라티알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11시가 넘어서 또 2시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또 보여줬네요. 7.69% 상승하면서 11,9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중한 때는 13,900원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11월 11일부터 또 강한 변동폭을 보여줬습니다. 11% 그리고 어제는 15%까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꼬리 달고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세가 되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 종목은 왜 그럴까요? 네, 혹시 파스타랑 뭐 올리브오일 뭐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여자들 다 좋아하죠. 피자랑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라티알이 이 네. 파스타라든가 올리브 오일에 대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겨울이고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요? 네, 커플분들이 뭐 파스타를 먹으러 잘 가니까 그래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정책적인 이슈로 올라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냐? 이번 2019년도에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인가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이루실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2019년에 후회된 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2020년도에 계획을 얘기할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굉장히 허황되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살을 뭐 20kg를 빼겠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을 많은 걸 이루겠다. 22년이 막상 가지 않으니까 지금 막상 2020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설정하는 편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정책을 정할 때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이거를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확답은 없지만 일단은 목표치를 최대로 키우고 가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돈을 몇십조를 투자하겠다. 몇 년 동안에 뭐 몇십조를 투자해서 뭐를 만들겠다. 사실상 그 중에 하나였던 게 뭐냐면 플라잉카거든요. 플라잉카를 2023년도까지 만들어서
플라잉카를 2023년도에는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략 3년 남았거든요. 이 3년 동안에 이 플라잉카 실제 이 강변물로를 달리다가 차가 막히면은 차가 떠서 하늘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차가 좀 막히면은 차가 떠서 다른 길로 날아갈 수 있는, 이젠 제주도를 승용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2023년에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살짝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정책적인 이슈는 언제 2020년 4월 총선을 두고 계속 이슈를 나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다? 지금은 정책이 중요하됐어요. 그래서 정책 관련 종목들 보라티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저점에서부터 우상향세가 정말 그렇게 뭐 엄청나게 실적이나 이슈나 그렇다 할 이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가가 70%씩 뛰고 있어요. 다 뭐다? 다 정책 이슈를 잡고 간다. 그래서 지금 대장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정책적인 종목이 대장이고 그 종목이 제일 세게 간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라티알과 같이 충분히 저점에서 지금 보시면 완전한 정배열을 그리면서 우상향세가 나와주죠. 이러한 종목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지 않다. 이러한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정책주가 수혜를 받을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블록체인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일찍부터 딱 문을 닫고요. 쭉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1,14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이 종목이 어제는 15% 그리고 엊그제는 29.91% 상한가에 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저치가 지금 500원 정도로 잡히고 있는데 지금 1,140원이면요. 2배예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이제 증시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동전주들이 이상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데일리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과거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와줬을 때 단기적으로 한 5배 정도 강하게 급등을 했었던 이 비트코인 관련주였다라고 보시면은 최근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우하향을 해주다가 거의 뭐 저가 구간이 400원 구간까지 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400원에서 단기적으로 1,140원까지 이상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증시 속에서 당장 전일 상한가 갔었던 종목 중에 5개, 6개 종목들이 바로 이런 동전주 종목들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라던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데일리 블록체인 아니면 한프라는 종목도 전부 다 동전주에서 1,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이상급등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전주를 찍어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방금 이제 코스닥 시장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코스닥 시장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증시의 변곡의 순간 속에서 증시가 올라가다가 도저히 올라갈 종목이 없을 때나 올라가는 게 동전주라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증시 변곡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딱 한 4가지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동전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방금 이제 마르시 전문가님께서도 보라티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책 수혜주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신규 상장주 아니면은 지금 이제 M&A와 관련 이런 4가지 섹터 쪽에서 이런 증시 변곡 순간에서 움직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네오크레마라는 신규 상장주가 다시 한번 25% 정도 급등을 하고 거의 사거래일 동안에 70%, 80% 이상 급등세가 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보라티알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뭐 이월드 등등등의 이런 정책 수혜주 종목. 그러면서 M&A라는 얘기 또 말씀을 드리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시아나 항공 매각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증시가 올라갈 종목이 없는 순간에 올라갈 종목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방금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박스권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공방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변동성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각기 시점마다 매매를 할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벌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지금 시점에서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종목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DSR 제강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1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볼까요? 오늘은 빨간불 켰다가 파란불 켰다가 빨간불 켰다가 파란불 켰다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0.77% 하락하면서 4,54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좀 올랐더니 그 아래 또 하락하고 오늘 또 좀 밑단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또 대선 정책 수혜도 입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좀 떨어졌어요. 그래도 좀 좋은 거는 외국인 투자자도 떨어졌지만 또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기다려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 DSR 제강이라는 종목을 네. 말씀을 드렸을 때 당시 때 11월 달에 외국인 수급에 한번 집중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이제 한 1, 2거래 빼고 11월 동안에 내내 이제 외국인이 매수 버튼을 누른 종목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이름만 듣는다라고 하면은 이 정책 수혜주로서 뭐 누구의 정책 수혜주인지 아니면은 어떤 종목들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DSR 제강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500% 정도 올라갔었던 정책 수혜주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때 당시 때 2017년도 당장 이제 1분기, 2분기 정도가 되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6배 정도를 급등을 했었던 한 500%의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물론 새로운 얼굴들로 지금 이제 뭐 새로운 얼굴들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과거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지금 이제 이 정책 수혜주 쪽으로 편입이 돼 있는 이런 조금 안정적인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큰 수익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해드렸었던 날이 바로 이 양봉 그 다음 바로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시초가 구간에서 쏠렸었는지 좀 갭상승을 하고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이 구간에서는 잡으신 분들 없으실 것 같고 거의 뭐 지금 최근 들어서 한 4,500원, 4,600원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 단가 구간이 설정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 나와주고 있고 거의 뭐 한 반년 정도 만에 장기 평선 구간대 돌파 구간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목표가가 한 5,500원 정도로 좀 깊숙하게 10% 이상, 한 20%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까지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과거에 뭐 여러분들 이 종목 뭐 튈 때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이때 당시 때 이제 히토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상한가 그러면서 뭐 올려친다라고 하면은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50%, 60%씩 급등을 했었던 이력이거든요. 좀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수급이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이제 움직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홀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보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1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2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 빨간불을 잠깐 켰다가 또 파란불 켰다가 빨간불 켜면서 이 종목은 빨간불을 살짝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24% 상승하면서 2,07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조금 파란불이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옆으로 지금 기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요, 강아지 구충제, 이 펜벤다조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진짜 항암제다라고 하셨고 또 차트 봐도 아는 것처럼 바닥에 있다고 바닥 다지다가 지금 올라갈 거다 그랬으니까 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보락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제가 최근에 남아산업이나 아니면은 뭐 태권 RF제약이나 대부분이 뭐 그리고 다음날 바로 급등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결국에는 저점을 다지다가 그리고 이제 반등이나 상승이 나온 경우 많았기 때문에 보락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6주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개그맨 김철민 님이 실제로 이번에 이 펜벤다조를 복용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몸이 나아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항상 얘기했죠. 펜벤다조는 지금 이 식약처에서나 어디에서나 지금 확정적으로 먹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펜벤다조의 효과가 뭐라 했어요?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골격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골격을 파괴하는 진짜 항암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보락의 도세탁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보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혜를 받고 단기적인 상승세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그대로 들고 가보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2월 27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이 오늘 소위를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러면 관련된 건 데이터. 네, 당연히 뭐 굉장히 잘 찍으셨어요. 네,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이 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 심사에 대한 소위원회 통과가 돼서 이번에 전체 회의로 회부가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인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왜 데이터 3법이 이번에 좀 풀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아시겠지만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랬습니까? 클라우드 시장이 300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정부에서 계속 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AI 인공지능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사이트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엄청 몰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트가 터지거나 서버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아예 불통이 돼버려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사람이 갑자기 몰리면은 서버를 갑자기 클라우드가 키워줍니다. 그래서 서버 갑자기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뭐 떨어지거나 서버가 꺼지거나 폭발하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최근에 뭐 위메프라든가 티모, 실질적으로 쿠팡이라든가 그러한 이 서버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AI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아니면 지금 자동차도 자율주행이라든가 이슈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AI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게 클라우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실제 이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서버상에 있는 저장 공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AI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인공지능이 뭘 하냐 한다면 당연히 분석을 하겠죠. 자기만의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 분석을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기업들은 마케팅이란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실제로 이 고객들의 행동, 고객들의 뭐 이런 조회수들, 고객들의 이제 실질적인 행동에 따라서 어떤 걸 통해서 어떻게 진행한 마케팅이 더 잘 되겠다는 걸 분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고객의 이러한 행동들 또는 DB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는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인공지능으로 이 마케팅, 실질적인 고객들을 통한 마케팅 이거를 진행한다 한다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이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만약에 돌리려면은 모든 고객들한테 한 명 한 명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3법을 좀 풀어주세요 하게 된 게 지금의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로 회부가 됐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게 통과가 되는 순간 실질적인 빅데이터 또는 클라우드, AI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지금보다 더 큰 수혜를 받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데이터 삼성. 이거만 검색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마 검색하면 안 나오실 거예요. 예, 안 나오실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사업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의 사업으로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DB 솔루션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DB 솔루션은 뭐냐 한다면은 이 실제로 DB라는 게 전화번호나 아니면은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DB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리가 되면 효과적으로 분류를 하고 분류를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DB 솔루션이에요. 근데 그 DB 솔루션과 더불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클라우드까지 사업으로 넓히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AI, 인공지능이 계속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꺼내서 분석하고 저장하고 꺼내 분석하고 하는 결과가 필요하다 했어요. 근데 저장을 막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SSD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메모리 반도체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바로 클라우드, 가상 저장 공간을 통해서 계속 뭐 필요하면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같이 하는 거고요. AI와의 동시에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DB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마케팅에 전문적으로 거의 뭐 확인이 된 거의 전문적으로 지금 사업을 넓히려고 하는 기업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미 지금 네트워크 사업 부분에서는 삼성 SDS와 삼성 실질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의 이미 지금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빅데이터, AI, DB 솔루션까지 사업을 넓히고 있는 신사업이 있는 충분히 데이터 3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AI 그리고 DB 솔루션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영위하고 있고 확장하고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이라던가 코스피 조금 이제 업종에 전반적으로 좀 IT 업종들이 좀 상당히 많이 펼쳐 있습니다. 뭐 제약주보다 더 종목 수가 많은 게 IT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시장 속에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어느 정도 이 솔루션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이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공급 납품을 하고 있는 엑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거래량이 조금 돌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거의 뭐 이제 이 단기적으로 상한가 구간까지 어느 정도 왔다가 지금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우하향 구간까지 왔다가 최근에 지금 이 저점 구간에서 조금 어느 정도 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뭐 빅데이터 쪽이 올해만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한 170조 원 정도가 되는 굉장히 커다란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IT 쪽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훨씬 더 커지죠. 뭐 한 2020년에는 거의 뭐 25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이 빅데이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지금 이 클라우드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내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에 개발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C큐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보안 업체 쪽으로 알고 계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요즘 들어가지고 보안 이슈가 뜨는 거는 블록체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이 AI 쪽 아니면 빅데이터 쪽으로 조금 이제 4차 산업 쪽으로 보안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엮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가지고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대추세를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엑셈하고 C큐브 이렇게 두 종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된 거예요? 장사가 잘 된 이유는 뭐 제가 뭐 그 기업을 직접 사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잘 됐대요. 잘 됐대요? 잘 됐대요. 그래서 실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분기로 봤을 때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1분기, 2분기 지나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주면서 지금 실적 발표에 따른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선주도 미리미리 선취매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주가 상승세를 가져가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9,000% 이상 영업이익률이 난 회사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뭐 실적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회사가 많은데 이 기업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실제 영업이익률이
전분기입니다. 2분기 대비 3분기가 대략 144%가량 더 높게 나아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성장이 되고 이슈도 좋고 나라 정책 이슈도 있고 충분히 이번에 아시겠지만 데이터 3번만 풀리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들 한번 잘 골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볼게요. C큐브 먼저 보이고요. KG 이니시스도 보이네요. 엑셈 이렇게밖에 안 왔어요. 마르스 전문가님, 힌트 좀 더 주세요. 네, 힌트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네, 봤을 땐 지금 너무 조금 왔는데 이 안에 정답이 있는지부터. 이 감을 좀 못 잡은 것 같아요. 진짜요? 일단은 5글자입니다. 5글자. 네, 일단 5글자인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에 과거에 실제 아시겠지만 이 뭐 4이동 통신 이슈도 있었고 네, 그리고 뒤에 시스템이 붙는 기업이라 시스템? 네, 다 알려줬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붙는 기업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스템이 붙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닥터광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닥터광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정책 관련된 수혜주. 이쪽과 관련된 거.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어요. 오늘 또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좀 우리나라 증시에 어느 정도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좀 이상급등 현상이 많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 분들이 뭐 2자리가 아니라 3자릿수까지 좀 수익률을 늘려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조국 교수가 좀 이제 사퇴를 하면서 굉장히 여론이 뜨겁게 들끓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 청와대가 개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여권 쪽에서 중진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 청문회에서 굉장히 공포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의 뭐 한 과거 정권까지 거의 뭐 한 10년 동안을 바로 이제 한국당에서 정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지금 돌이키게 되면서 청문회를 많이 국무위원들로 한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청문회 공포증이 여권 인사들에게 굉장히 이제 넓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국 장관이 뭐 사퇴를 하게 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나와줬었던 부분이 바로 추미애 이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어느 정도 유력할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바로 이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 보시면서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직접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숨은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은 수혜주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닥터광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은 이월드의 차트를 보고 분석을 일단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올해 중순 정도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월드가 정책 수혜주로서 처음 이제 급등을 했었던 거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뭐 한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좀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좀 바닥 구간에서 한 150% 정도 올라갔으니까 좀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저항을 지속적으로 맞으면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이제 보시는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월드가 한 번 더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듯 싶다가 이러면서 바로 70%, 80%를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섹터로 지금 정책 수혜주 쪽에서 지금 이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 부국철강이라는 종목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연말부터 지금 작년 연말부터 정책 수혜주가 급등을 하면서 부국철강이라는 종목도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한 7, 80% 정도 올라갔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느낄 수 있는 한 7, 80%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으면서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이 구간에서 장기평선 구간을 딛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드릴 바로 이 정책 수혜주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지금 이월드라던가 부국철강처럼 현재 지금 이 고점대를 뚫을 수 있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마르스 전문가님은 아실까요? 일단은 법무부 장관을 새로 또 취임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또 이월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너무 많아요? 뭐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근데 이제 뭐 비슷한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특징적으로 가져온 종목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짜요? 예, 보라티알이란 종목인데 네. 아까 얘기했죠. 정책 수혜주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제 이 매물대 돌파를 힘들던 종목이었습니다. 계속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에 완전한 돌파를 만들어줬고요. 충분히 여기서 눌림목이 조금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은 거의 뭐 이월드가 흡사하게 상승세나 우상세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보라티알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월드와 같은 정책에 엮여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남선알미늄도 보시면은 계속 매물대 돌파를 못 하다가 너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올라간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좋은 게 아니니까요. 네. 제가 좋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흐름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남선알미늄까지도 가능성 보고 보라티알과 남선알미늄 두 종목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티알 그리고 남선 알미늄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마지막 힌트가 더 남아있죠.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과거에도 대단했고 이번 총선에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정책 수혜주를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번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 이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2017년도까지 정책 수혜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거의 뭐 한 4배, 5배 정도 단기적으로 한 반년 만에 강하게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지난번 2017년 장미 대선을 끝으로 하면서 2년 동안 시세 탄력이 나와주지 않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바로 새로운 정책 수혜주 쪽으로 엮이면서 2,000원 구간부터 5,410원 구간까지 어느 정도 한 2배, 3배 이상 강하게 급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체시스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막 점상 랠리가 나와주고 그러면서 우리 뭐 삼겹살 못 먹는 거 아니냐 그런 맞아요. 것들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돼지열병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과거에 이 체시스라는 종목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당시 때 바로 정책 수혜주 대장주를 엮이면서 500원, 600원 했었던 주가가 단기적으로 4,000원 구간까지 6배 정도가 강하게 올랐다는 거. 그리고 나가지고 거의 뭐 2년, 3년 동안 저점 구간에서 있다가 이런 식으로 최근 들어가지고 새로운 이슈가 나와주면서 붙어서 급등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좀 난이도가
수혜주가 너무 높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정책 수혜주 쪽에서 상한가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닥터강 전문가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정책 수혜주 대장주로서 급등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정책 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과거에 약 2016년도, 2017년도 당시 때 150% 정도 급등을 했다가 올해 다시 한번 200%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닥터왕 전문가가 1번 힌트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조국 사태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아마 숨은 수혜주로서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제 머리띠가 의상과 너무 잘 어울리세요 라는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애기 같다고 우쭈쭈 애기 같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래로는 닥터강님께 남선 알미늄, 그리고 재룡 전기, 그리고 3본 전자까지 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아래로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스템 이야기하셨으니까 콤텍 시스템 찍으면 상한가라고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서진 시스템, 그다음에 시스템은 콤텍 시스템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안경이 멋진 마르스 전문가님 AP 시스템요 하면서 시스템 또 붙은 거 보내주셨고요. 콤텍 시스템 이번엔 마르스님 당첨되겠죠?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 제약도 보이고요. 닥터강 전문가님께 우리들 제약 보내주셨고요. 콤텍 시스템, AP 시스템, 서진 시스템 이러면서 지금 시스템 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서도요. AP 시스템, 콤텍 시스템, 그리고 C큐브까지 계속해서 XM까지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안에 정답이 있어요? 있어요? 하나 한번 요거 해볼까요? 요거 OX? 하나, 둘, 셋. 저는 없어요? 있고요. 일단은 시스템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죠. AP 시스템은 6글자죠. 네. 그러네요. AP 시스템이 5글자입니다. 5글자 네. 시스템 기억해 주시고요. 없다는 거니까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5글자 콤텍 시스템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이요. 궁금해요. 네, 콤텍 시스템이 5글자죠. 네, 중요한 게 콤텍 시스템 과거에 아까 얘기했던 4이동 통신에도 엮였었던 기업이고 네. 최근엔 데이터 3법입니다.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사업, AI 사업, 그다음 거기 더불어서 DB 솔루션 사업까지 진행하는 기업이 콤텍 시스템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흐름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완전히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캔들은 이미 121선 돌파를 낳아줬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조정을 주는 모습 보인다고 한다면 주가가 당장 내일 가지 않더라도 이틀, 3일 후에 상승세가 나와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제약바이오를 설명드렸던 거였어요. 뭐냐면은 모든 매물대, 최근에 나왔었던 모든 매물대를 완전하게 돌파가 나와주는 양봉 캔들과 조정 캔들이 나와줬을 때 충분히 단기 상승이나 반등세가 나올만 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 종목이 지금의 이 콤텍 시스템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 텔콘 RFG약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모든 매물대 라인대를 다 돌파를 하면서 조정 캔들이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음봉, 그다음에 주가 우상향세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 매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라인대는 저점입니다. 1490원 라인대거든요. 네, 1490원 라인대가 손절가 라인대, 좀 매물대 라인이니까 지키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70원입니다. 일단 전고점 돌파 이후에 1800원 근처까지 충분히 돌파까지 한번 기대해볼만 할 것 같으니까요. 그대로 목표가 손절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히든스탁 준비를 하면서 보는 눈과 또 감이 있는데 차트 보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올라가시면 떡볶이 쏘는 걸로.
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콤텍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 1,77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9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 제가 또 아까 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오늘 종목이요, 뭔가 느낌이 심상치가 않아요. 사실 이제 문자를 보면서 보니까 한 명도 이제 못 맞추셨어요. 근데 사실 한 명도 맞추시면은 안 되는 종목이었죠. 숨은 수혜주로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 네. 거의 이제 닥터강 전문가만 말씀을 드릴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정책 수혜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닥터강 전문가한테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죠. 그런 부분을 이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YBM넷이라는 종목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이제 초였습니다. 올해 초 단기적으로 상한가 두 방 치면서 거의 뭐 한 100% 정도 보름 정도만에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2주 정도 지속적으로 내려갔죠. 다른 사람들은 끝났다 정책 수혜주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닥터강 전문가만 이거 한 방 더 간다 찍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보름 만에 추가 급등세 나와주면서 3,000원부터 6,000원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100%가 더 올랐어요. 이번에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전국적으로 뭐 거의 닥터강 전문가만 유일하게 이 돼지열병과 관련된 부분들 끝나고 나가지고 닥터강 전문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틀 연속 이런 식으로 이제 점상한가 가고 추가적인 급등 나오면서 80% 급등까지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 숨은 수혜주로서 급등 유력한 종목인데 닥터강 전문가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이제 저녁 공개 방송 9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참여하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벌써 한 주가 다 갔네요. 내일장 한번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전략이요. 네, 항상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대를 돌파한 종목만큼이나 센 종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를 돌파한 종목 중에 눌림목 공략하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지금 정책주가 제일 세기 때문에 정책주 위주로 대응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닥터관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시장이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변곡의 직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밀린다라고 하면 정말 크게 밀릴 거예요. 그러면은 좀 수혜를 최근 들어가지고 맞지 못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지 않고 하락으로 가겠죠. 이런 시장 속에서는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참여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니, 또 우리 이름이 뭐예요? 히든스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겨져야 돼요. 숨겨져 있는 이 좋은 종목을 딱 찾아야 되는데 오늘 그 취지에 딱 맞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이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난이도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고 너무나 빨리 그냥 상한가로 가고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좀 이제 마우스를 주저주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직 올라가기 직전에 눌림목 종목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의 이월드가 70% 올라가기 직전에 거의 이제 비슷한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격화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조국 사태와 관련된 최대 수혜주가 유력한 종목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이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닥터강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